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개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제 제가 신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네. 이 신미에 대한 영상의 댓글에 어떤 분이 개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린다,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뭔가 그 순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유에 대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60갑자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60갑자가 하나의 거대한 원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승전결이 다 있거든요. 그 기승전결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신미라는 내용의 영상을 제가 어제 올렸었는데, 이 신미라는 거는 뜨거운 열기운 속에서 금이 무르익어가는, 그래서 토생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임수로 인해서, 요 기토가 이제 임수의 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신금이 고귀해져 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움 속에서 신금이 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오는 60갑자가 임신이 되는 겁니다. 임신이라는 거는요, 신중의 임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즉 이제 수기운이 강하게 콸콸콸 터져 흐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이 조금 안정감 있고 밀도 있게 변하는 것이 바로 개유입니다. 개유는 음간들이죠. 그리고 이 개유, 이 고농축된 음기운, 이 음기운이 이제 정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갑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갑술이라는 거는요, 실은 대단히 멋진 글자예요. 이 가을 토양 위에 나무가 홀로 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즉, 이 신미에서 어떤 큰 깨우침을 얻고 그것들이 임신해서 크게 이렇게 솟아오르며 이것들이 안정화돼서 좀 정제되기 시작하고, 가을 또는 우리가 술토를 자갈 토양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안에 신금이 있으니까요. 이 자갈 토양 위 혹은 가을 토양 위에서 나무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단히 귀한 느낌이죠. 그리고 갑술이 지나면 그러다 보니까 을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꽃이라고도 비유를 하지만 이 물속에서 피어오르는 꽃, 즉 이 음기운이 터져 흐르고 이 음기운이 정제되고 그 음기운 속에서 생명이 다시 자라는 모습, 그래서 대단히 고결하고 고귀한 모습의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 다음 단계인 개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유라는 거는 일단은 학자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자의 모습.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갑자 같은 경우도 저는 학자의 모습으로 봅니다. 수생목을 하죠. 차가운 물을 갑목이 마시고요. 차가운 물을 마시는데 그 고통이 있겠죠. 하지만 이 갑목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가운 물을 마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갑목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펼쳐내려고 애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자라는 학자의 모습은 열심히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내가 무언가를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세상에 막 널리 알리는 그런 학자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시겠는데요. 개유가 가지고 있는 그 학자의 모습이라는 거는요, 이제 금생수하는 이 고농축된 음기의 모습이잖아요. 마치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아까 갑자는 내가 연구한 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널리 알리는 모습이라면은 개유는 전문적으로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연구하는 그런 학자의 모습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개유 일주분들이요,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대단히 좋아하세요. 다큐멘터리나 뭐 시사라든가 어떤 거 하나에 몰입해가지고 연구하시는 거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럼 그 사진에 대해서 대단히 밀도 있게 전문가 수준으로 막 연구하는 것처럼 몰입하시면서 이제 들고 파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지가 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천간이 뜻하는 게 정신이 되겠고요. 그럼 현실의 금기운을 가지고 내 머리 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금기운이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운이잖아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내 머릿속으로 올려서 그걸 가지고 연구한다, 생각한다, 사색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임신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가?
임시인은 거대한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할 때 마치 쓰나미와 같은 어떤 혼돈과도 같은 무언가가 확 나를 스치고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개수 같은 경우는 이 임수가 정제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실용적이고 반면에 바운더리가 좁습니다. 그러면 임수는 쓰나미와 같은 혼돈이 크게 확 치고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바운더리가 넓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임수하고 개수가 공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둘 다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해볼게요. 차별을 두고 싶진 않으니까. 임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막 열중해서 듣는데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무슨 얘기 들었는지 잘 몰라요. 대충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뭔가 디테일하게 와닿는 거는 그냥 쓱 지나가 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졸았나 싶기도 하고 그 혼돈 속에서 정제된 것을 찾아야 돼요. 대신에 바운더리가 대단히 넓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거 이외에도 뭔가 다른 것들을 발견해내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다만 단점은 임수 같은 경우는 수업 딱 끝나고 났더니 분명히 나는 집중해서 들었는데 내가 뭐 들은 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졸았나?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이제 이러한 심상만이 스치고 지나가겠죠. 하지만 개수 같은 경우는 실용적이고 바운더리가 좁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한다. 그럼 선생님 말씀을 막 들으면서 머릿속에 착착착착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운더리가 좁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좀 폭넓게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응용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응용도 대단히 잘해요. 근데 임수일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어떤 틀 안에서만 응용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수는 이렇게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도안이면 뭐가 되겠죠? 이 안에 이 혼돈과 쓰나미 안에서 그냥 잠식돼 버리거나 아니면 이 폭넓게 생각을 하니까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그렇겠지만 개수는 애시당초 아주 촘촘하게 이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구실에서 골똘히 연구활동에 몰두하는 그런 학자와도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개수가 음 중에 음간이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그리고 유금도 사실은 음이죠. 자, 그리고요, 요 개유라는 글자가 주변에 묘목이나 오화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은 그러한 성향은 조금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만약에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 됐든 묘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묘목이 유금을 계속 건드리겠죠. 계속 건드리다 보면은 이 유금은 결국에 금생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묘목이 아니라 오화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화극금이라는 형태로 보실 게 아니라 오화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은 운에서 자수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 유금이 금생수를 대단히 강하게 해주겠죠.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오화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유 옆에 오화나 묘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성향을 조금 더 가중시킨다. 어떤 학자적인 면모를 더 가중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로 논할 때에는 이 개유라는 육식갑자가 있는데 만약에 주변에 얘는 이제 음이잖아요. 근데 주변에 양기운이 강하다. 양기운이 강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정묘 그리고 뭐 무오. 여기서 양기운이라는 거는 음간 양간이 아니라 이제 목화가 양기운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여기가 양기운이고 여기도 양기운이잖아요. 그 사이에 음기운이 딱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어떤 학자적인 면모 또는 오타쿠 같은 면모도 있습니다. 학자적인 면모. 왜냐면 이 학자적인 면모,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에 몰두하는 학자적인 면모라는 게 오타쿠 같은 면모이기도 하거든요. 뭐 하나에 몰입해가지고 막 치밀하게 연구하는 모습이 조금 더 강하게 발생되게 됩니다. 단 조심하셔야 될 점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칫 잘못하면 바운더리가 너무 좁아져서 편협하게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또 이런 게 생활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넉넉할 때도 있고 그런 법이잖아요. 만약에 고지서가 하나가 딱 날라왔어요. 고지서가 뭐 요금 고지서. 요게 다음 달까지 내야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돼 있으면요. 벌써 조급해하고 막 불안해합니다. 왜냐면은 이 개수라는 것이 그 바운더리가 대단히 좁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만 막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달이면 다음 날이 아니라 다음 달. 네. 다음 달이면 아직 30일 정도가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임수일간한테 그런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덜하다라는 거죠. 다음 달이구나. 그럼 이번 달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처리하면 되겠다. 근데 개수 같은 경우 특히나 이게 양기운에 둘러싸여져 있게 되면은 이런 학자적인 면모 이렇게 쫙 몰입되는 정도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더 내가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일주뿐만 아니고요. 일주뿐만 아니고, 아이고, 삐뚤어졌어요. 네. 일주뿐만 아니고요. 만약에 월주가 개유다. 그러면은 월주에 있는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이 학자와도 같다. 뭔가 조용히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윗사람, 부모의 모습이 마치 골똘히 생각하는 학자의 모습과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시주가 개유다. 그럼 나의 아랫사람 또는 나의 자녀가 골똘히 생각하는 학자의 모습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족을 조금 덧붙이자면요. 이 개유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금이 수기운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금에서 끝나버리게 되면은 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겠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금이라는 거는 옳고 그름, 옳고 그름, 그렇죠. 그 수호지심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맞다, 이거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수기운이라는 건 십이지심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수호지심은 의리, 그리고 십이지심 같은 경우는 지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의리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의리가 지혜로 이어지는 것이 훨씬 낫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응용하신다면은 올해처럼 묘목이 들어왔을 때 이 금을 건드리게 되니까 불안 심리, 그리고 저거는 잘한 거네, 저거는 못한 거네 따지고 싶어 하시는 심리가 강해지세요. 그 수호지심을 쓰지 마시고 얘를 위로 올려서 개유일주답게 지혜로 활용하신다라는 거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보고 바로 재단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폭넓게 보시면서 마치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저게 내가 지금 내 눈에는 옳지 않아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나와 저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줄 것인가 이렇게 현명하게 생각해 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요. 이 개유라는 육식갑자를 논할 때 개유 일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개유 일주는요. 배우자궁이 편인이 됩니다. 그럼 내 것을 내어주다. 그리고 고뇌하다. 또는 성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때요? 느낌이. 그죠? 이 개유 일주 같은 경우는요. 필연적으로 이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성찰하고 생각함으로써 나를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더더군다나 이 왼쪽 옆이나 오른쪽 옆에 격각이나 충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은 더더군다나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딱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유라는 글자를 보셨을 때 턱을 괴고 상념에 사로잡혀 있는 아주 그 연구 활동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연구실에 학자를 생각하시면은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정말 미친 듯이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막 자신의 저술 활동에 애쓰고 있는 그런 작가를 연상하셔도 좀 비슷한 느낌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개유라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미부터 을해까지의 어떤 기승전결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유가 끝나고 나면은 갑술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찾아오겠구나. 갑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 토양 위에 홀로 아름답게 피어있는 거대한 나무처럼 귀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비단 개유 일주가 아니라 어디에 개유라는 모습이 있던지 간에요. 월주에 있다. 직장에서 나의 모습은 그렇지만 결국에는 갑술과 같은 귀한 나무처럼 나의 직장에서의 모습은 변해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주시면은 더 흥미로운 명리 공부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